696번. 다음 그림과 같이 2차함수 fx와 1차함수 gx가 만나는 점이 2와 12입니다. 그리고 f빵과 f8이 8, g는 4 넣었을 때 빵. 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자, fx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고차계에서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gx는요, 기울기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둘이 만나는 점을 찾아보자. ax 제곱 마이너스 8ax와 bx 마이너스 4b가 만나는 점을 찾아보자. 이해할까? ax 제곱 마이너스를 묶어서 8a 플러스 bx. 그렇지 왜 이러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b는요. 인수분해가 안 되지? 네. 이 녀석에 대한 근이 2와 10입니다. 만나는 점. 됐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리든 뭐 인수분해를 생각하든 나는 인수분해를 생각할래. 근과 계수의 관계랑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이거잖아. 그래서 4b는 24a랑 같아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4a, b는 6a예요. 뭐야, 같은 말이네? 에이씨, 좋다 말았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완성됐잖아. b와 a의 관계는 이거고 결국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맞죠? 어쨌든 이걸로 gx를 세울 수도 있고. 어쨌든 너네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로그로 바뀌었습니다. 로그 가보자.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 밑이 2분의 1로 똑같은 로그에 대해서 대소 비교는 진수끼리 대소 비교하면 되죠. 뭐예요?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어떻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왜? 밑이 2분의 1짜리라서 그래. fx가 절대값 gx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근을 찾아주세요. 이거잖아. 절대값 gx 뭐임? 이거 접으면 되지. 샤. 그래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는 fx라는 gx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fx가 더 내려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찾아주세요 인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엄청난 힌트를 봐야 돼. 뭐 0과 8을 기준으로 만난다는 거는 4가 대칭축이야. 그래서 절대값 gx도 fx도 둘 다 4를 기준으로 잡아 대칭이야.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당연히 4를 기준으로 대칭. 8, 8. 마이너스 4부터 12까지. 알았나요?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답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x들의 합을 구하시오. 뭐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나오겠지. 그때 얘네들은 합해봐야 빵이잖아. 5부터 12까지 합만 구하면 끝이지.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보자. 얼마야? 이게 지금 이게 5, 12, 합이 17. 6과 11, 합이 17. 합이 17이 되는 게 몇 개 나오고 있어? 전체 개수가 5부터 12까지면 8개지. 그러니까 결국은 17이 4개 나오는구나. 68 쓰고 싶은데 답이 아마 68이 아닐걸? 답지 한번 확인해 볼래? 그리고 동시에 왜 68이 아닐까? 도 같이 생각해 볼래?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알겠어? 왜 68이 틀린 답인지? 좀 더 작을 겁니다. 몇 개는 빼야 돼요. 자, 힌트 하나 더 줄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뭐냐? 로그 부등식이잖아. 우리가 로그 부등식에서 반드시 조심하자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지. 뭐 있었어? 이거잖아, 이거.
여기다 쓸까? 두 가지 때문에 틀렸어요. 첫 번째, 로그이기 때문에 밑과 진수의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fx 양수인 것만 봐야 되고요. gx 역시 0이 아닌 것만 봐야 돼. 알겠어? 그래서 저기 저 5부터 12까지 중에서 0부터 8까지는 다 빼줘야 돼. 0부터 8까지는 fx가 음수잖아. 그게 일단 첫 번째야. gx가 0이 아니다도 4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0부터 8까지는 제외해야 돼. 그래서 8개가 아니라 5부터 8까지는 다 제외돼요. 우리는 9부터 세웠어야 돼. 그거 하나가 일단 잘못됐지.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부등식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등식은 어차피 처음에 확인했으니까 더 의미는 없겠다. 이게 다네. 그래서 x로서 가능한 것은 9, 10, 11, 12 네 가지입니다. 21, 21, 답은 42가 맞을걸요? 맞죠? 아까 답지 본 사람. 아니야? 까먹었어? 30 몇이야? 하나 더 빼야 되나 보다. 뭐 빠뜨렸지? 잠깐만. 얘네들 합 아까 처음에 이거 다 빼야 돼 했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도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아니잖아. 아이씨, 다 썼어야 돼. 아이씨. 자, 다시.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이 범위만 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맞습니다. 4 해서 12까지 가는데 중간에 또 빼야 되는 게 어디? 마이너스 4, 3, 2, 1은 되지. 근데 0은 fx가 0 되네. 빼야 되지.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값의 후보 자체에서 0부터 8까지 다 제외해야 돼요. 아까는 합이 0 해서 뺐었잖아. 그게 아니지. 그리고 어디부터 해야 다시? 9, 10, 11, 12 이렇게 8가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합이었어요. 알았죠? 얘가 마이너스 10, 얘가 아까 얼마? 42? 네, 답은 32겠는데? 32 맞아?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끝.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지. 이 문제 틀릴만 합니다. 물론 조심했다면은 처음부터 잘 풀었다면 다행인데 제일 틀리기 쉬운 부분들을 넣어놨어. 제일 처음에 요거 조심해야지. 뭐라서? 부등식이기 때문에 밑의 범위를 확인을 했었어야죠. 2분의 1이잖아 지금. 두 번째 로그이기 때문에 밑과 진수의 조건 만족해야 되죠. 보통은 이제 요거 때문에 제일 많이 틀릴 것 같고 처음부터 잘못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자, 두 가지 잘 정리해서 필기 잘 해두세요. 배양기에 들어있는 어느 미생물을 관찰한 지 X시간 후에 fx 미생물의 수가 주어졌어요. 끝. 가자. 0시간이 지나면은 최초의 시간이겠죠. 최초의 미생물의 수겠죠. 0 넣어주면 그냥 K잖아. 3의 0승 1. 맞죠? 그러니까 저 K는 최초의 위치, 미생물의 수일 뿐. 9배로 증가하는데 4시간이 된대. 뭐다? 원래 양의 몇 배? 4배가 된대. 미쳤나? 9배지. 9배가 된대. 뭐가? 4시간이 흐르니까. 끝났잖아. 약분 A는 2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예요? 81배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각 t는 얼마니? 끝. 3의 4승. t는 8. 8시간이네요.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개 쉬웠어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상식적인 거 하나 알아보자. 자, 보게 들어봐. 자, 어느 방사성 물질. 네? 야, 방사성 물질이 맞냐? 방사능 물질이 맞냐? 몰라. 우리 관심 없어. 방사성이라 하자. 어느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가 500년일 때. 자, 여기에는 앞에 약속이 하나 들어가야 돼. 뭐? 얘는 식을 줬지만 얘는 식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 라고만 쓸게. 원래는 말을 좀 더 맞춰야 되는데 방사성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매 시간 매년 감소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보나? 원래 양 A T년 후의 양은 A 곱하기 2분의 1에 500분의 T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이 문제가 매 시간 일정한 비율로 증가. 3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A 시간이다. 보자마자 알면 사실 땡큐야. 알았음?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간. 그걸 줄여서 반감기거든. 반으로,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기간. 시간. 알았죠? 그래서 뭐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T년 후. 3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X시간 후. 이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반감기 문제도 너네한테 식을 줄 거야. 근데 안 주는 문제들도 많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마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농도 공식 외우는 것처럼 상식으로 너희들이 알아둬. 알았습니까? 요거 좀 잘 필기 해둘래요? 다른 문제들은 웬만하면 식을 주거나 하는데 꼭 반감기는 반감기라고 해버릴 때가 가끔 있어. 그래서 일부러 저걸 예시로 줄게요. 알았죠? 방정식이라서 또 나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수에서부터 사실은 많이 하던 녀석입니다. 잘 봐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키네요. 바이러스. 무섭네. 하드디스크에 더 이상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파일 크기를 2배로 증가시켜서 없으면 시스템 다운시킨대요. 와우, 개 무서워요. 파일의 크기가 1000바이트인. 야이씨. 이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있어서 상관없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1000바이트인 바이러스 하나가 하드디스크의 빈 공간에 5기가바이트인 어느 컴퓨터에 침입을 했어요. 최소한 몇 번 클릭하면 시스템 다운되나요? 자, 가보자. 원래 크기가 1000바이트였어. 그리고 빈 공간만 봤을 때 5기가바이트의 여유가 있었다 맞지? 일단 몇 배? 2배씩 증가시켰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N번 클릭했다 치자. 그럼 이거지. 맞죠? 근데 그 녀석이 뭐보다 커지는 순간 또는 작아지는 순간 어때야 돼? 5기가바이트 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 다운인가? 정확하게는 아니지. 2배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면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딱 아다리가 맞아서 여기로 딱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맞지? 맞지? 뭐야 이거? 아이 요거 뭐야? 다시 딱 아다리가 맞아서 딱 같아지고 그 다음에 커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5기가바이트를 쳤을 때 얘가 막 증가하다가 3기가바이트가 됐어. 만약에 알았죠? 3기가바이트가 됐어. 그럼 2배로 늘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3GB에서 딱 다운된다는 얘기 아니야? 사실은 정확하게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최대의 n에서 끝나는 거 아닐까? 이해됐니? 그렇게 봐야지. 됐나요?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자, 어쨌든 가보자. 10의 3승 약분. 그리고 요거 로그에 넣을 거잖아. n 로그 2 짜자잔. 자, 얘 어떻게 해야 돼? 10의 6승은 6으로 튕겨 나오는데 저 오늘 로그 5가 아니라 2분의 10 기억나? 얘는 7 마이너스 로그입니다. 그러면 로그 2가 0.3이면 얘는 0.3n이고 얘는 6.7인 거죠. 끝! 얘는 야 근데 왜 갑자기 등호가 돼버렸니? 끝! 그러면 뭐다? 3분의 10 6.7 10분의 67 약분 대충 얼마야? 22. 몇이겠네. 됐나요? 답은 22. 에헤, 됐지용? 22냐 23이냐 해서 애들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지수로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경우는 좀 설명하는데 차이도 있고 하고 잘 까먹기도 해서 다시 설명하듯이 했는데 삼각함수 쪽은 사실 공식이 위주고 약속이 위주고 몇 개의 유형들이 있기는 하지만 개념만 가지고 보면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해서 요약 정리하듯이 일단은 최대한 해보고 만약에 개념 정리가 끝나면은 쉬었다가 유형별 풀이 또는 설명이 필요한 것들 유형들 몇 개 건드려 줄게요. 자, 일단 삼각함수의 제일 첫 단원, 첫 유형이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각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만들게 된 게 뭐다? 우리가 원래 알던 30도, 45도, 60도 같은 것들은 60분법의 각이야. 그런데 대전을 하는 녀석에 대해서 다룰 거다 보니까 1도와 2도 사이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각들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뭐 요즘처럼 컴퓨터로 정확하게 각도를 재는 것도 아니고 각도기가 있었다고 해봐야 1도, 2도의 눈금만 표시해놓고 1도, 2도 사이는 몇 도인데 표현을 하기가 힘들잖아. 맞죠? 그래가지고 새롭게 만들게 된 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호를 이용해서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서 뭐 비율관계, 비례관계, 뭐 기타 등등 따져보면서 어쨌든 너희한테 각을 R분의 L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약속을 잡은 거지. 우리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 규린이가 이름이 규린인 이유는 엄마 아빠가 지었으니까 또는 누군가 지어줬으니까. 정화도 마찬가지. 정화가 정화인 이유가 뭐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우리가 왜 정화야? 이거 안 한단 말이야. 세타는 R분의 L입니다. 외워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2항에서 만든 게 L은 R 세타 있죠. 자, 이면서 외워주셔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만든 호도법의 단위는 뭐가 될까? 보통 라디안이에요.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라고 배웠을 텐데 원래 단위는 없는 게 맞다. 왜? 길이 센티미터, 길이 센티미터. 길이들은 단위가 약분이 되거든. 그래서 원래는 세타는 없는 게 맞아. 세타된다. 호도법 세타는 단위가 없다가 맞아. 근데 우리가 라디안 이미 배워서 알잖아. 막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하면서 각을 쓰잖아. 그렇게 만들어진 파이라는 거는 180도를 의미하는 라디안 호도법의 각일 수도 있지만 원주율 3.14일 수도 있거든. 뭐 결국 같은 3.14를 의미하는데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라디안을 편이다 붙여준 겁니다. 이것은 각을 말하는 거예요. 라는 의미로. 알았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라디안이라는 게 됐고 거기서 기준이 뭐다? 180도와 파이 라디안은 같다. 그때 라디안은 보통 생략이 가능하니까 RAD 괄호라고 쓰는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막 30도가 얼마니 6분의 파이는 몇 도니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지.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 호도법을 만들게 된 배경 자체가 부채꼴이라서 나는 먼저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죠. 부채꼴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R, 호의 길이가 L,
아이 비스듬해. 중심 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뭐 저 관계도 있고 우리한테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의 넓이. 넓이는 뭐다? 역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r 곱하기 세타에서 얘를 L로 바꾼 2분의 1 RL. 맞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 부채꼴의 넓이 얼마야?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알았음? 반드시 꼭 외워두시고. 그러면 각에 대한 얘기, 부채꼴에 대한 얘기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지. 그게 바로 뭐냐? 실제로 회전 운동 해볼래? 자, 그래서 어쨌든 회전을 한대 막대기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돌아갔니? 그 어디서부터에 해당하는 게 요거 뭐야? X축 뭐야? 시초선. 무조건 막대기는 여기가 있었다 처음에. 그래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멈춰있는 막대기의 위치를 동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 녀석을 세타라고 불러. 그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동경을 나타내는 각, 정확하게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다. 알았지? 뭐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서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라고 부르자. 이 녀석은 뭐다? 이제는 회전동을 생각해야 돼. 즉 각을 나타내는 동경, 동경을 나타내는 각. 그 각은 저 동경에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각을 다 물어봅니다. 동경의 정확한 정의는 회전해서 최종적으로 멈춰있는 막대기거든. 여기서 말하는 각은 돌아간 각을 말하거든. 세타할 수도 있지. 문제는 뭐야? 빵 쳤을 때 끽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빵 쳤을 때 한 바퀴 뱅 돌고 더 갔을 수도 있고 맞죠? 빵 쳤을 때 두 바퀴 돌고 가서 멈췄을 수도 있거든. 그 모든 각들이 다 저 동경을 나타내게 되다 보니까 이 파이라는 각 한 바퀴를 n바퀴 돈 다음에 세타만큼 가요 라는 의미. 그래서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형 설명을 하나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유형들에서 모두 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회전 운동을 나타내면 일반각을 써주세요. 쓰세요라고 하죠. 여기는 써주세요 를 강조하고 싶은데 도대체 회전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문제에서 뭐라 나오느냐? 문제에서 너희들은 딱 두 가지 유형인데 그 유형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 동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일반각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동경이 맞긴 하지만 사분면의 각이라는 단어도 역시 동경이라는 문제랑 동일하다. 회전하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각들은 다 일반각으로 써주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틀릴 문제가 없음.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 너네가. 근데 막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제 자체에 동경, 사분면의 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일반각을 이렇게 쓸 줄만 알면 또는 쓴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실수는 안 해. 방식만 기억만 해두면 되거든. 알았죠? 그거는 좀 이따 유형 설명 들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아마 쉬었다가 할 유형에 해당하고 그러고 나면 회전이 끝나고 나면 뭐 나온다? 이제 진짜 삼각 함수로 넘어가죠. 안다가 아직 유형 설명 남았다. 원래는 이거 하고 유형 설명 먼저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쉬기 전에는 개념 정리만 먼저 할 거라서 유형 말고. 자, 어제는 그래서 삼각함수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각함수라는 것은 사인의 정의와 코사인의 정의와 뭐 또 사인이야? 탄젠트의 정의를 말하는 건데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죠? 전부 다 분수인데 너무 작게 썼다. 얘는 동경의 길이 분의 사인은 무슨 좌표? 끝점의 y좌표.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무슨 좌표? 동경의 끝점에 대한 y좌표. 알았죠? 얘는 뭐다? 역시 동경의 길이 분의 끝점의 x좌표. 얘는 x좌표분의
끝점의 y좌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해도 돼. 우리 원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삼각 B. 고등학교 때 말고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 B로 넘어가면 원래는 뭐야? 1사분면서 2사분면서 좌표평만 안 하죠. 1사분면만 그릴 수도 있고 그냥 삼각형만 그리기도 하지.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 빗변분의 높이 이거를 이제 사인이라고 정했잖아. 이거 자체가 뭐야?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뭐야? 밑변분의 윗변 하면서 정의했었잖아. 그 녀석과 똑같아. 알았죠? 대신에 끝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높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y좌표라고 읽고 있는 것뿐이야. 요거는 빗변이 아니라 회전하는 막대기라고 생각해서 동경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지. 동경이 뭐거든? 막대기. 어떤 막대기? 요 막대기가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뭐다? x좌표로 바라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끝.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 풀어볼 유형들 중에 내가 풀어줄 유형들 중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용하는 문제풀이 나는 많이 쓴다. 중학교 때 풀이를 버리지는 말자 그랬었잖아. 그것도 역시 좀 더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기로 역시 뭐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또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죠. 뭐요? 삼각함수의 부호. 저 정도면 관종이야. 그지? 왕 저는 왜 하는 거야 저거? 도심지에서. 자, 어쨌든 삼각함수의 관계. 요 두 개 하면은 개념 설명은 끝이야. 되게 심플해 보여. 근데 조심해야 될 또는 기억을 해둬야 될 유형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자, 간다. 삼각함수의 부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뭐요? 얼싸안고. 얼싸안고를 외웠을걸? 맞죠? 뭐요?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동경이 저기 위치할 때, 각 4분면에 위치할 때 끝점을 가지고 만든 또는 거기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올, 싸, 탄, 코. 그래서 얼싸안고 하는 거지. 그때 이거를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얼싸안고로 외우고만 있지 말고 왠지는 상식으로 생각하자. 뭐다? 각각 끝점에 y좌표, x좌표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 끝점이 어디 있어? 1사분면. x좌표, y좌표가 다 양수지. 동의 길이는 당연히 양수고. 양수니까 양수인 거 전부 다. 근데 여기는 x좌표가 음수지. x좌표만 음수지. 그래서 x좌표 하나 가지고 있는 탄젠트와 코사인은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만 양수.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싸안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지금 내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양수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각에 대해서 탄젠트, 사인, 코사인 세 녀석은 부호가 어떻다? 전부 다 양수거나 한 놈만 양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나왔으면 자동으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둘 중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가 돼야 돼. 곱하면 음수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셋 중 같은 각이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세 놈은 다 양수거나 한 놈만 양수. 꼭 기억해놔. 알았죠? 그것도 힌트가 된다. 부호 얘기할 때 한 놈만 양수인 것도 힌트가 된다.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삼각함수의 관계는 쉬워. 일단 탄젠트는 너무 쉽죠? 탄젠트가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뭐 한 거예요? 분모 문자를 동경의 길이 나눈 거지. 그래서 분모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고사인. 분자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사인. 그래서 고사인분의 사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도 자주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거. 이미 당신들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역시 똑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오케이? 이게 왜요를 설명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그 단순한 그 녀석을 생각보다 잘 못 만드니 저거 하나 설명하고 잠깐 쉬자. 자, 내가 의미라고 부르는 거랑 정의라고 부르는 걸 일부러 좀 구분을 하려고 해. 물론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는 거는 아니라서, 쓰는 용어는 아니, 구분 짓는 용어는 아니라서 나랑 수업할 때만 어떻게 보면 좀 해당되는데 어차피 원리에 대한 얘기라서 뭐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해봐. 내일부터 몰라도 돼. 의미랑 정의는 조금 나는 일단 지금은 구분해서 쓸 거야. 가보자.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막대기에 끝점을 가지고 만든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야. 맞죠? 오케이. 그게 정의야. 그런데 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좀 달라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보통 물어보는 게 규린아 이게 뭐야? 이런 거 방학 때 자주 물어봤었거든. 정확하게는 이 녀석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녀석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자, 원래 잘 안 쓰는데 써줄게. 몰라도 돼. 안 써도 돼. 이게 의미입니다. 이 사인 세타에 대해서는 뭐 정의라고는 물어보지 않겠지. 갑자기 2배 했으니까. 사인 세타의 정의만 있고 이 사인 세타는 정의라고는 안 물어보는데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길이가 2인 동경이 반드시 나와야 돼. 첫 출발. 그러면 사인 세타의 의미가 뭐냐? 또는 사인 세타 앞에 뭔가 곱해진다면 이 녀석을 뭐로 읽을 거냐? 이 녀석을 이렇게 생각해봐. 양변의 동경의 길이를 곱한 거야.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앞에 곱해져 있는 어떤 상수는 길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지금 2가 동의 길인 거야. 우리가 이거 없네. 요건 거예요, 요거. 그래서 길이가 인 동경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이거 자체가 y좌표예요. 그게 의미야. 알았니? 그 말을 왜 했냐? 바로 위에 거 다시 가자. 사인 세타 의미가 뭐야? 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졌네가 아니라 1이 곱해진 거지. 길이가 1인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생기는 그 끝점에 대한 그냥 y좌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너네가 이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자, 여기 세타만큼 회전했습니다. 요놈의 끝점의 좌표 뭐예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바로 나오는 거예요. x좌표 1 코사인 세타. y좌표 1 사인 세타. 만약에 여기 길이가 2면 2 코사인 2 사인이 되겠지. 그거 좌표는 너희들이 상식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두 번째, 이 원의 방정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아니야? 대입하시고 대입하시면 저식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원리는 이거다. 알았죠? 알았죠? 끝.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식 간단히 하시오. 뭐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 기타 등등등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거죠. 알고 있죠? 다시 한번 개념 정리는 여기가 끝이야. 개념 설명은 이게 다예요. 그래프 들어가면 그때 할 얘기가 좀 많아지긴 하는데 그냥 삼각함수만 보면 여기 끝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혹시 이제 필기할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싹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끝. 휴식. 문제 유형 좀 보면서 설명이 필요한 유형들 위주로 좀 유형 좀 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이런 것들 말고 이런 거 말고 뭐 이것도 일종의 그거긴 해. 동경 얘기 나왔으니까 일반각으로 다 고쳐봐. 뭐 동경 얘기 나왔으니까 일반각으로 다 고쳐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야 요거. 자, 뭐라고 하고 있어? 아, 이거 달라. 이거 아니야. 여기다, 요거. 747번.
3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자, 동경 얘기 나왔고 4분면의 각 얘기 나왔지. 뭐 해주세요? 일반각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죄다 어떻게 풀고 있냐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어디랑 어디 사이야? 180도 그리고 270도 사이야. 그래서 3분의 세타만 숑 보면 60도와 90도 사이니까 1, 4분면인데? 참 이상하네? 이러고 있다고. 4분면의 각이었던 세타 역시 뭐 해줘야 돼? 몇 바퀴를 돌고 180도보다 조금 더 갔는지, 몇 바퀴를 돌고 270도만큼 더 갔는지, 그 사이에 있어요가 먼저 필요해. 그러고 나서 이제 3분의 세타는 3분의 2n파이 플러스 90도와 3분의 2n파이 플러스 60도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n에다가 원래 안 돌고 180도만 띡 갔을 수도 있잖아. 물론 그거보다 더 갔다는 얘기겠지만 n이 0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도 역시 3분의 세타도 역시 그냥 60도와 90도 사이에 있다? 60도와 90도 사이 1, 4분면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n이 0이면 뭔 소리야? 1이면 3분의 2파이 120도를 나타내죠. 여기도 3분의 2파이. 그러면은 180도와 이 뭐예요? 210도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3, 4분면도 가능하네.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2였어. 원래 두 바퀴를 돌고 180도만큼 더 간 거랑 두 바퀴를 돌고 210도만큼 간 거랑 사이에 있었어. 그랬으면 3분의 세타 역시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3분의 4파이가 대략 어디야?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 여기 어딘가 있죠. 그거보다 60도만큼 더 간 거랑 90도 사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림 잘못 그린 것 같다. 요 사이인 것 같은데? 얘 지금 계산해보자. 이거 얼마야? 240도, 300도네요. 300도랑 330도 사이니까 저기야 맞지? 어쨌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1, 4분면도 가능하고 3, 4분면, 4, 4분면도 가능합니다. 4분, 4분. 그래서 애초에 4분면의 각이니까 세타도 역시 일반각으로 3분의 파이도 동경이라는 단어를 보고 일반각으로 표현이 됐었어야 돼. 알았죠?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아까 그 일반각을 써주세요라는 얘기 중 대표적인 거 하나 이거. 동경 얘기 나왔잖아. 4분면의 각 얘기 나왔잖아. 알았죠? 자, 요거 필기 필요한 사람들 필기. 아마 유형 3번, 4번 얘기일 겁니다. 자, 여기는 약간 개념 설명하듯이 갑시다. 뭐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나도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랑은 좀 다르고, 일단은 중요한 건 뭐다? 동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네. 유형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문제도 이렇습니다. 동경이 뭐시기 하고 있어요. 동경이니까 뭐 해야 된다? 일반각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은 맞아. 알았지? 자, 그때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유형은 총 5가지입니다. 유형이 아니지, 질문은. 첫 번째는 두 동경이 무슨 관계에 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에 있다.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에 있다. 세 번째는 일치를 먼저 할까?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일치라는 관계에 있다. 네 번째는 뭐다? 이거는 반대 방향 일직선이라고 주는 게 좀 더 기본이기는 해요. 근데 좀 이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원점 대칭이기도 해. 그래서 문제에서 원점 대칭이라고 제공을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다?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자, 요 녀석을 요 유형을 보면은 두 동경 위치 관계 1, 일치한다, 방향 반대다. 요 두 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은 요거를 줄 거야.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라서 나는. 알았죠? 얘가 만든 거는 뭔가 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일 거야, 아마도. 왜? 얘네들은 마치 공식을 외우세요처럼 설명을 할 거거든. 이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설명할 건데 나는 이거 외우지 말라고 할 겁니다. 못 외워요. 외웠다가 실수 진짜 많이 함.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였고 나는 만드세요였어. 방학 때 배운 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일단 X축, Y축 대칭은 너무 간편한 편이라 요 두 개랑 얘까지 세 개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방학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치한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두 동경이 일치합니다가 나오면은 말 그대로 일치하는 두 그림을 그려. 그림을 보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실제 문제를 보면서 갑시다. 세타를 나타내고 10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라고 줬지. 그럼 너희들은 세타와 10세타를 겹치게 그리면 돼. 그때 나는 이제 공식화를 할 거니까 일부러 뭐 할게요? 두 녀석을 파란색 마음에 안 들어. 두 녀석을 마음에 안 들어. 노란색과 빨간색 맞아. 노랑 색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 프라임이라고 부를게. 물론 저 세타 프라임이 10세타겠죠. 어쨌든 두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그때 각각 뭐 해주세요? 얘도 동경이라고 했으니까 일반각으로 써주는 거야. 그때 2n파이만큼 돌고 나서 10세타니까 바퀴수는 달라졌겠지. 7세타니까 바퀴수는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n과 m으로 구분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 요만큼 더 돌아갔어요 라고 해서 그림에다가 알파를 슬쩍 그려봐. 그럼 뭐다?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인 거야. 그때 나는 문제에 존재하지 않는 알파라는 미수를 내가 직접 썼지.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그 두 알파를 내가 잡은 미수니까 없애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나오냐? 세타에서 세타 프라임을 뺐을 때 2n-2m 파이가 돼. 2로도 묶어볼까? 2n 빼기 m 파이. 여기서 n은 몰라. 내가 잡은 미수야. m도 내가 잡은 미수야. 근데 정수와 정수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뭐?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뺐더니 짝수 파이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이걸 보면서 가는 거 아니다. 자, 일단은 세타와 10세타를 겹치게 그려봤어. 바퀴수는 다르겠죠. 하지만 알파만큼 더 들어갔다는 사실은 똑같죠. 둘이 빼는 거야. 뺐더니 뭐 나와? 밑에서 위에 거 뺄까? 9세타. 그게 뭐다?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2정수 파이. 아하, 9세타는 짝수 파이. 그때 이제 세타의 범위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 안에 있는 짝수 잘못 썼네요. 9세타예요, 9세타. 이 안에 있는 짝수 파이들 다 가지고 오면 돼. 9세타는 2파이, 4파이 가능하죠. 세타로서 가능한 것은 9분의 2파이, 9분의 4파이 끝입니다. 알았죠? 다 더한 값이니까 합은 K는 9분의 6파이 얼마? 3분의 2파이. 그래서 너네한테 지금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나요? 끝. 요게 이 문제의 풀이가 돼야 돼. 빼서 짝수파이, 빼서 짝수파이. 막 공식처럼 외웠잖아. 헷갈려. 얘네들 4개가 뭐냐? 더하면 짝수파이, 빼면 짝수파이. 더하니까 홀수파이, 빼면 홀수파이야. 졸라 헷갈려. 알았어요?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못 외워요.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식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두 동경의 관계만 필요한 거라서 그림을 그릴 때 사실 해설할 너네가 서술형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거야. 바로 빼서 짝수파이부터 쓰기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요 녀석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해서 2, 4분면을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1, 4분면을 그냥 그려놔도 돼. 하나 더 해볼까? 자,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입니다. 어떻게 해줘요? 역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에 대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여기 세타만큼 가 있다. 반대 방향 일직선에 대게 이렇게 세타 프라임이 가 있다. 그때 너희들은 세타 프라임과 세타를 각각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봐. 2n 파이 플러스 역시 이번에도 조금 돌아갔네요. 알파. 세타 프라임은 2n 파이만큼 왔어. 어디에 있어? 시초선에 있어야지. 근데 저기까지 보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알파죠. 반대방향 일직선이니까. 그래서 시초선에서부터 뭐? 파이만큼 더 갔다가 알파만큼 더 가는 거야. 파이만큼 더 갔다가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가는 거고 그 알파는 빼보자. 뭐 한다? 둘이 빼서 사라지게 해보자.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이번에도 세타 빼기 세타 프라임입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뭐 세타와 7세타, 세타와 6세타니까 밑에도 위에 거 보통 빼겠지. 어차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둘이 빼주면 이게 n파이 플러스 파이 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이게 홀수인 게 중요합니다. 알았니? 그래서 뭐 뺐는데 예를 들어서 6세타 할 수 있지. 세타와 7세타라서. 그럼 6세타의 범위 아까처럼 표현을 해서 그 범위에 있는 홀수 곱하기 파이들 다 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까지 두 개 필기하고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반대방향 751번 있네. 751번 문제 지금 하나 풀어보세요. 필기할 거 먼저 필기하고 알았죠? 세타의 범위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라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관계가 중요한 거고 원점에 대해서 두 동경이 대칭형에 있다. 그래서 뭐다? 뭐 저걸 외워도 좋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그럼 기준이 되는 세타를 1사분면에 항상 두라고. 관계만 필요한 거니까. 여기 있어요. 얼만큼 돌아갔어? 모르겠어. 알파라고 하자. 자, 그때 반대방향 일직선으로 찍 여기 5세타가 있는 거야. 요 각이 알파인 거지. 그럼 너희들은 세타와 5세타를 써보자. 얼마만큼 돌아갔어? 2n 파이에다가 알파만큼 들어가는 거지. 동경이니까 일반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5배 한 녀석은 바퀴수는 정확하게 모르지. 맞지? 얘를 모르는데. 그래서 얘는 뭐다? 그냥 여러 바퀴 돌아갔어요. 바퀴수가 좀 달라졌어요. 대신에 알파만큼 더 간 게 아니라 일단 파이만큼 더 가서 어디? 시초선을 보내주고 시초선이래 미쳤나봐. 시초선에 있으니까 저기까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알파만큼 더 보내주자. 플러스 알파까지. 그럼 이제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빼고 싶게 생겼잖아.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 4세타. 자, 빼보자. 2m, 2n 빼보면 짝수파이. 플러스 1파이. 알파는 사라진 거지. 뭐야. 4세타가 홀수파이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너희들은 세타의 범위, 요 있죠? 요 녀석을 가지고 4세타의 범위로 바꿔 써주는 거야. 4배. 4파이와 6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홀수파이는 5파이가 유일하네. 그래서 세타는 4분의 5파이까지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저 풀이 방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뭐 공식을 외우세요가 아니야. 빼서 짝수파이, 빼서 홀수파이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러면 내가 안 한 X축 대칭, Y축 대칭은 뭐냐?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돼. X축 대칭은 이거야. Y축 대칭은 이거고. 하나가 세타고 하나가 뭐 6세타, 7세타 같은 거 나오겠지? 얘도 얘가 얘야. 그때 요만큼을 알파로 요만큼을 알파로 생각하면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타가 2n파이 플러스 알파고
얘는 세타 프라임이 2n 파이 플러스 알파겠지. 마이너스 알파겠지. 얘는 세타는 여전히 2n 파이 플러스 알파고 세타 프라임은 2n 파이에다가 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시계 방향은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겠지. 둘이 더해봐. 짝수 파이 더해봐. 홀수 파이. 그래서 얘네들은 더해서 짝수 파이 더해서 홀수 파이입니다. 얘네들은 빼서 짝수 파이 빼서 홀수 파이고요. 몰라 헷갈리. 못 외워. 외웠다가 실수 100% 함. 알았음? 시험 직전에 외우기 전에 외울 게 너무 많지. 그래서 외우지 말라. 알았죠? 그럼 마지막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건 어떻게 가냐? 똑같아. 항상 기준 세타. 여기 어딘가 있다. 1섬에 두라 그랬죠? 조금 돌아간 각 알파.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y는 x 슬쩍 그려보면은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으면 되죠. 찍 세타 프라임. 어디가 알파? 요만큼이 알파. 대칭형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그래서 세타를 나타내보자 뭐야? 2n 파이 플러스 알파. 얘는 항상 2n 파이 플러스 알파. 이제 세타 프라임은 뭘까? 2n 파이에다가 돌아갔다 얼마만큼 왔다? 시초선까지 와 있어. 90도만큼 더 갔다가 알파만큼 돌아오면 되지. 맞죠? 90도 2분의 파이만큼 더 갔다가 알파만큼 돌아오자. 둘이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더 하고 싶게 생겼니? 더 해보는 거야. 뭐야? 세타 더하기 세타 프라임. 더 해주니까 2n 플러스 2분의 1 파이 꼴이 되는 거야. 더한 이유는 알파 없애려고. 알았죠? 끝. 그럼 범위 보면서 이런 꼴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는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둘게. 2분의 뭐 4의 배수 플러스 1. 이게 뭐야?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졌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게요. 알았음? 끝. 여기까지. 자, 저거까지 그리고 이 문제 풀이까지 쓸 거 있는 사람들은 얼른 써주세요. 자, 유형 6번으로 가보자. 이거는 내가 제일 처음 설명한 거죠. 각 얘기 등장하면서 맞죠?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 같은 것들은 뭐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호의 길이 L은 R 세타. 공식을 외워서 그냥 한번 써봐. 판별식 나오자마자 두근이 나온다.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 0보다 큰 거 외웠지? 한번 써봐. 처럼 그냥 똑같아. 중심각 줄게, 호의 길이 줄게. R 구해서 넓이 구해봐.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알았죠? 그런 것들이고 그거랑 살짝 응용하게 된 게 뭐냐 요거지. 아, 스팸 진짜 요런 문제인 거지. 넓이가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 요것도 최대 최소 문제로 활용을 한 거지. 일단은 부채꼴의 넓이 뭐 그게 최대 그건 떠나서 넓이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2분의 1 아래를 써봐. 알았죠? 물론 유형 7번은 워낙 자주 나와서 별표는 칠까요? 뭐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야. 근데 풀이 방식이 아마 해설지랑 다를 거라서. 그래서 별표. 알았죠? 이거는 화요일에 다시 설명하면서 그 숙제 풀이 하면서 그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아직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는 심플한 편입니다. 유형 8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원점 두 개를 지나는 동경. 뭐야? 일단 뭐 나와야지? 그림 나와야지 이제부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대충 어디 있니? 한 요쯤 있다고 칠까? 여기 P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여기가 P 얘가 OP 나타내는 동경에 대해서 세타 가지고 뭐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뭐야? 이 점의 끝점에 대해서 동경의 그림의 X좌표, 동경의 그림의 Y좌표가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길이가 지금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니까 당연히 6, 8, 10 써도 좋고 피타고라스 써도 좋고 사인 세타는 10분의 동요의 길이분의 y좌표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는 역시 동요의 길이 10분의 x좌표 마이너스 6 알았죠? 계산만 하면 끝나니까 패스. 그 다음에 또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 다른 것들은 됐고 얼싸안고 올 스타킹은 뭐야? 세상 처음 봐요. 들은 적 있냐? 올 스타킹이 뭐야? 너무하네. 아무튼 알겠죠? 얼싸안고 얼싸안고 자 790번 같은 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면 음수 부호가 반대. 자 사인과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 부호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반대라는 의미야. 누가 마이너스인지 누가 플러스인지 몰라. 하지만 코사인 탄젠트도 역시 부호 반대. 그 말은 뭐야? 얘랑 부호 반대? 아, 사인 탄젠트 부호 똑같네? 자, 그러면 부호가 몇 개가 양수? 세 개가 다 양수거나 한 개만 양수일 수 있으니까 코사인 당연히 양수. 그러면 뭐다? 얼싸안고 4, 4번 쪽에 세타가 존재한다는 거야. 4번 몇 번? 3번. 4번, 5번은 뭐야? 아무튼 이런 거. 알았죠? 끝. 부호 얘기 다시 한번 잘 외워봤구나. 아까 얘기한 거 잘 기억하세요. 부호는 얼싸안고도 중요한데 한 놈만 양수일 수 있다. 세 놈이 다 양수 말고는. 알았죠? 두 놈이 양수 이런 거 없다. 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딱히 내가 지금 당장 설명할 만한 문제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질문이 없을 거라는 건 아니야.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내가 설명을 먼저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푸시면 끝인데 이것도 2차 문제 여기서 딱 끝나네. 원래 이제 좀 각변형 같은 것들이 뒤에서 우르르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래프에 같이 넣어놨네, 마프를. 알았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딱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안 보여?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풀어오면은 풀이하면서 가자.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 좀 많을 거야. 아니, 많다기보다 많을 수도 있다. 알았죠? 그러면 그거 하면서 좀 유형 몇 개 설명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갈 건데 잠깐 수업 마치기 전에 시험 범위 얘기만 좀 하고 마치자. 일단 영상을 끊을게요.